진리의 길은 멀었고 깨달음에 대한 열망은 간절했다. 부서질 듯 얇은 잎사귀에도 견고한 석판에도 칼끝에 담은 염원은 2500년을 잇는 하나의 마음이었다. 대장경은 종교와 언어를 넘어선 인류 문명의 결정체. 그 한가운데 고려 대장경은 한국 불교의 힘이자 한국 문화의 자부심으로 남아있다. 인도에서 한반도까지 이 프로그램은 불교 총서 대장경으로 새기는 아시아 문명에 대한 이야기다. 레토르 코넨 컵 앤바 여보세요? 레토르 컵 앤바 앤콘 에고 자꾸 끌려 레토르. 나는 LED 빛의 TV 핑거 슬림으로 지금까지 슬림과 선을 그을 것이다. 빛의 TV 삼성 파브 LED. 전혀 몰랐어요. 제가 20년 단골인데 전혀 몰랐어. 앉았다 섰다 굽혔다 폈다 무릎 힘이 장사야. 전혀 몰랐어요. 무릎이 아픈 줄은. 무릎에 역시 틀림없다. 트러스트. 우리는 중국을 문명이라 부른다. 세기말의 나약함을 떨쳐버리고 중국은 지금 중화의 기운을 되찾고 있다. 50개가 넘는 소수민족이 공존하는 나라. 그래서 중국은 그들을 아우르는 공동체의 종교와 사상이 절실했다. 오성 홍기로 상징되는 중국의 오늘. 후세의 역사가들은 바로 오늘의 중국을 역사상 가장 강력한 통일 제국이었다고 기록할 것이다. 제국의 그늘 아래 중국에서 불교를 찾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중국의 공자와 인도의 부처는 2500년 전 동시대 사람이었다. 중국 문명은 인도 문명이 탄생시킨 불교를 받아들여 세계 종교로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중국 문명 스스로 세계 문명이 되었다. 실크로드는 곧 붓다로이다. 불교 전례의 길이었다. 사막과 고원은 고행의 실크로드를 상징한다. 겐지지의 중류 지역에서 탄생한 불교는 북서지방으로 간다라, 히말라야, 파미를 넘어 실크로드의 본류와 합류했다. 양갈래로 나뉘어 타클라마칸 사막의 험난한 루트를 지나면 둔항에 다다랐을 것이다. 실크로드의 분기점 둔항. 만리장성은 이 둔항에서 끝을 맺는다. 이 중국인들은 이 둔항을 기점으로 그 서쪽을 서역이라 불렀다.
사막 위에 우뚝 선 옥문관은 서역을 향한 관문이었고 5세기 5호 16국 시대의 서량은 이곳을 수도로 삼아 국제적 무역 도시로 번성했다. 둔왕은 예로부터 인도를 포함한 서역과 중국이 섞이는 곳, 문명의 공유지였다. 동서교류의 전진기지로서 불교도 번성하여 천불동이라 불리는 석굴사원이 전해진다. 4세기부터 13세기까지 무려 1000년 동안 조성된 600여 개의 석굴은 동서문화 교류사, 불교 미술사의 보고가 됐다. 1907년 이 천불동 막고불에서 장경동으로 불리는 동굴 제17굴이 공개됐다. 큰 설법상이 자리한 16굴의 입구 오른쪽 자그마한 쪽방에 무려 4만 5천여 점에 달한 경전이 숨겨져 있었다. 지금의 등신불은 후대에 옮겨진 것으로 이 작은 방에는 경전이 가득한 채 입구는 봉해져 있었다. 이른바 둔왕문헌이 발굴된 것이다. 敦煌遗书啊，那么这是我们现在人类能见到的早期纸质形态中间最大的一宗，对吧？它大概全世界有5到6万件。那么我们知道造纸术啊，大概是在这个西汉末到东汉初这个时间出现的。那么在早期的东西，纸质出现的早期的东西，我们现在基本上很少能够见到。敦煌的给我们提供了大量的可研究的实物资料。 발굴은 수차례에 걸쳐 이어졌다. 이 장경동에서 발견된 경전 중에 하나 사익범천 소문경. 문답의 형식으로 생과 사 그리고 열반의 뜻을 풀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폐엽경처럼 가운데 구멍을 뚫어 엮은 이 중국책은 불경의 수입과 함께 들어간 인도 문명의 흔적이다. 인도 문명의 폐엽경. 가로로 된 긴 용지에 인도의 범어는 가로쓰기를 한다. 범어는 여러 문자로 전하지만 그 모두가 가로쓰기의 소리글자다. 이에 반해 한어는 세로 쓰기를 했다. 이미 후한 시대부터 종이를 발명한 중국은 종이를 길게 붙여 둥글게만 형태의 권자본 두루마리 책에 수추로 만든 먹으로 글을 썼다. 이 율장 초분 역시 둔왕 장경동에서 발굴된 것으로 중국이 소장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문헌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짐승의 털로 만든 붓을 써왔던 중국이지만 이 경전의 경우 필기구는 갈대 펜으로 알려져 있다. 한 방향으로 선이 굵어지고 글씨의 끝이 뭉툭한 것은 이 때문이다. 반듯한 전반부의 글씨와 달리 책의 마지막 부분의 글씨는 흘렸었으며 글씨의 크기도 줄어 있다. 종이가 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종이책은 1600년 가까운 세월을 이겨냈고 간행 기록은 진업이라는 비구 승려가 베껴 쓴 것이라 전하고 있다. 그 길이만도 1km가 넘는 중국 최대의 석굴 유적 윈강 석굴. 지금 윈강이 있는 대동현은 386년 선비족이 세워 남북조 시대를 이끌었던 북위의 첫 수도였다. 4세기 말 60여 년의 석굴 조성 시기 중 가장 이른 시기에 만들어진 것이 20번굴의 노천대불이다. 황제들은 불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고 현세의 통치를 신성화하기 위해 자신의 얼굴을 불상의 이미지에 넣고자 했다. 그래서 노천대불의 얼굴과 풍모는 장대하고 장쾌하다.
16번 굴에서 20번 굴까지 그 옆에 대불들도 5 황제를 본따 만든 것으로 절대군주의 위엄을 풍기고 있다. 인도에서 탄생한 불교가 중앙아시아를 거쳐 중국에 다다른 동안 부처의 얼굴도 그를 모시는 인종에 따라 달라졌다. 윈깡의 석굴은 인도, 간다라, 바미안 등으로부터 전래된 양식과 중국의 전통 양식을 혼용하고 있다. 혼재된 문명과 문화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초기의 대불에 비해 화려한 색채에 아기자기한 조각들이 가득한 석굴. 인도의 이국적 분위기 속에 중국인의 이불병 좌상이 가늘게 미소짓고 있다. 윈깡 석굴이 만들어진 4세기 후반부터 6세기에 이르는 남북조시대는 중국 역사상 불교가 가장 흥했던 시기였다. 또한 두 거대 문명의 본격적인 교류가 완성되는 시기이기도 했다. 바로 이때 대장경 또는 일체경이란 용어가 처음 쓰이기 시작했다. 首先我想，我们现在的中国的学者，我们更多的把佛教这样的宗教看作是一种社会的文化形态。我们把宗教的传播，我们看作一种文化的传播。这种文化的传播，我们觉得在古代世界，它对于民族和民族、国家和国家相互的了解，是起了非常大的一个作用。佛教的传播，它不是一个单行道，不是单纯从印度传到中国，从中国传到这个新罗高丽，再传到日本，不是这么一个，它是一个各种文化汇流的一个结果，各种文化汇流的一个结果。尤其我们从汉传佛教来讲，它就是这么一个情况。 중국 둔왕의 유물이 가장 많이 소장돼 있는 나라는 영국이다. 영국의 국가도서관. 20세기 초 영국인을 통해 세상에 알려진 둔왕 막고굴의 자료들이 이곳에 소장돼 있다. 미술 또는 예술은 서로 쉽게 교류하고 융화되지만 교리를 담고 있는 기록 문화의 전래와 유통은 그러나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기원전 1세기경 스리랑카에서 처음 경률론 3장이 기록된 후 인도 본토에서도 성전어였던 산스크리트어를 이용한 불경의 기록이 진행되었다. 중국에는 스리랑카에서 쓰여진 팔리어본이 아니라 이 산스크리트어본 경전이 전해진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불법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실크로드의 상인들이 불교의 참뜻을 전할 수는 없었다. 결국 공식적으로 중국의 불교가 전래된 것은 불법을 전할 승려와 함께 번역된 경전이 탄생하는 시점이 된다. 中国佛教的原本，它的翻译的原本来源比较复杂，这和佛教传入中国的历史有关。早期传入中国的佛教， 主要不是从印度直接传入，而是从西域传入的。当时西域的语言非常多，所谓西域36国各有各的自己的语言。那么西域的这些个佛教，他们都用当地的文字来书写的。我们现在在敦煌、在新疆，近代以来出土了很多这方面的文字的资料。 기원후 67년 후한시대 최초로 한역된 경전이 탄생합니다. 42장경이었다. 42장경은 불교 초심자를 위한 짧은 경문 42가지를 엮어 만든 것이다. 번역은 가선마 등과 축법난이 맡았다. 후한 서역 사문이란 후한시대 서역 출신의 성묘라는 뜻이다. 역대 고승의 전기를 정리한 책이다. 고승전의 참머리는 바로 이 42장경의 번역자 선마 등과 축법난 그리고 초기 역경